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감시탑 조명이 지면을 비추는데도 내 옆에 선 병사에게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1998년 11월 함경북도 산간. 나는 그날 밤 순찰 중이었습니다. 교대 시간 11시 40분. 감시탑에서 내려와 제2경비선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던 선임병 최상철. 그의 발밑에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명 각도가 이상한가 싶어서 멈춰 섰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최상철의 군화 아래 땅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명은 정면에서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밝은 빛이 그의 몸 전체를 환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발밑을 확인했습니다. 내 그림자는 선명했습니다. 군화 모양이 또렷하게 땅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리의 윤곽도 보였습니다. 허리춤까지 이어지는 그림자. 정상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철에게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습니다. 선임 동무, 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최상철이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도 이상했습니다. 코, 턱, 이마. 조명이 직접 비추는데도 얼굴에 그림자가 전혀 지지 않았습니다. 평평했습니다. 입체감이 없었습니다. 마치 종이에 그린 그림처럼. 발밑 좀 봐주십시오. 뭐? 그림자, 보입니까? 최상철이 자기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3초쯤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순찰이나 돌자. 그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밑에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선임 동무, 정말 그림자가 보입니까?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보이지. 당연히. 왜 이래? 피곤한가? 아니, 그냥 쓸데없는 생각 말고 집중해. 여긴 경계구역이야. 최상철이 앞서 걸었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봤습니다. 등에 조명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앞쪽 땅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아무 그림자도 만들지 않는 사람처럼. 나는 다시 내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왜 최상철에게만 없을까요? 아니, 내가 잘못 본 걸까요? 착시일까요?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또렷하게. 제3경비선을 지나 병영 쪽으로 돌아올 때쯤 다른 병사 2명과 마주쳤습니다. 교대조였습니다. 박일남과 이성훈. 둘 다 고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감시탑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그들의 발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고들 하시오. 최상철이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박일남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뒤돌아봤습니다. 두 병사의 뒷모습. 조명이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쪽 땅에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갔습니다. 웃으며 대화도 나눴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그림자가 사라졌다는 것을. 나는 표정을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3명, 모두 고참 병사들. 모두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병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상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림자 없는 얼굴, 평평한 얼굴. 옆 침상에 김철호가 뒤척였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더니 일어나 앉았습니다. 못 자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나도. 김철호가 침상에서 내려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동무, 이상한 거 못 봤나? 내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밤의 그림자 말입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흘 전부터 봤습니다. 선임들 그림자가 없어요. 너도 봤구나.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봤나요? 봤습니다. 최상철 선임이랑 순찰 돌 때, 그리고 교대조 2명도, 박일남, 이성훈. 김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초병 근무 설 때. 선임들 5명 확인했는데 전부 없었어요. 그들은 모르더라. 내가 말했습니다. 최상철 선임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물어봤습니다. 김철호가 속삭였습니다. 박일남 선임한테 발밑 좀 보라고 했어요. 그림자 보이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당연히 보인다고 했어요. 여기 있잖냐고. 그러면서 자기 발을 움직이더군요. 하지만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데 본인들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조명이 비추는데도. 이상한 건 김철호가 자기 손을 들어 달빛에 비춰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 그의 손 그림자가 벽에 희미하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있어요. 그림자가. 나는 내 손도 들어봤습니다.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왜 우리만 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신참이니까요. 김철호가 대답했습니다. 동문안 하나 배치된 지 3달밖에 안 됐잖아요. 선임들은 다 1년 이상. 그럼 시간 문제일 겁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곧 우리도 사라질 겁니다. 그림자가.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를 겁니다. 선임들처럼. 사라진 줄도. 그의 말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내일 낮에 확인해 봅시다. 내가 말했습니다. 낮에도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김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간부들도 확인해 봅시다. 간부들요? 네. 리석 중대장이나 강민수 부소대장, 그들도 그림자가 없는지. 좋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 본인은 모르는데 곧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얼마나 남았을까요? 1달? 2달? 아니면 더 빨리?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낮.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아침 점호, 식사, 훈련. 햇빛 아래서 동료들의 그림자는 선명했습니다. 최상철 선임도, 박일남도, 이성훈도 모두 멀쩡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옆을 지나갈 때 벽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운동장을 걸을 때 발밑에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낮에는 정상이었습니다. 나는 김철호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밤에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리석 중대장을 관찰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뚜렷하고 선명했습니다. 강민수 부소대장도 확인했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갈 때 그림자가 따라갔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간부들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시 순찰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철호와 함께 배치됐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감시탑 조명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1명, 2명, 3명. 지나가는 병사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고참들이었습니다. 전부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걸어갔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자기 발밑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철호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저기.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대장 리석이 감시탑 바로 아래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리석은 수첩에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바로 아래 그의 그림자가 땅에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머리, 어깨, 팔, 다리. 완벽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김철호와 나는 서로를 봤습니다. 간부들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속삭였습니다. 병사들만, 고참 병사들만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있고요. 김철호가 자기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조명에도 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흐릿하지만 있었습니다. 나도 내 발밑을 확인했습니다.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박민철 동무.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곧 사라질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선임들도 처음에는 그림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참일 때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몇 주 후, 몇 달 후. 그리고 사라지면 우리도 모를 것입니다. 선임들처럼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함경북도 산간, 지도에도 없는 교화소. 정식 명칭은 제7특별관리소. 우리는 그냥 칠소라고 불렀습니다. 배치 통보를 받은 건 1998년 8월이었습니다. 군복무 2년차. 평범한 경비병이던 나에게 갑자기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점호 후였습니다. 박민철 동무, 정치위원실로 오십시오. 부소대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정치위원실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위원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군관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박민철 동무. 정치위원이 말했습니다. 특수임무 발령입니다. 특수임무입니까?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도착하면 압니다. 당과 수정님을 위한 일이니 충성을 다하도록. 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것 자체가 불경이었습니다. 짐을 싸십시오. 1시간 후 출발합니다. 예. 나는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궁금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나? 모릅니다. 특수인물이에요. 부럽네. 뭔가 좋은 곳일 거야. 나는 간단히 짐을 쌌습니다. 군복 2벌, 속옷, 세면도구, 사진 한 장.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 휴가 갔을 때. 1시간 후 병영 앞에 군용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뒤에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타십시오. 대위가 말했습니다. 나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안에 이미 14명의 병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내 또래였습니다. 20대 초중반.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문이 천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3시간? 4시간? 중간에 한번 멈췄습니다. 검문인 것 같았습니다. 서류 확인합니다. 예. 다시 출발했습니다. 또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길이 점점 험해졌습니다.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산길인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십시오. 천막이 걷혔습니다. 밖은 완전한 산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계곡 안쪽 평지. 그곳에 시설이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맨 위에 철조망이 꼬여 있었습니다. 감시탑이 6개. 각 모서리와 중간에. 그 안쪽으로 낮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창문은 작고 높았습니다.
여기가 제7특별관리소입니다. 안내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곳의 존재는 1급 기밀입니다. 그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편지도 검열을 거칩니다. 외출은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2년 복무 후 전역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받지 않습니다. 안내 장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쾅! 무겁고 최종적인 소리였습니다.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한 군관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마른 체구, 날카로운 눈빛.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나는 리석 중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동무들은 선발된 인원입니다. 그가 천천히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신원이 검증되고 충성심이 확인된 동무들만 이곳에 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이곳은 일반 교화소가 아닙니다. 특수관리 대상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관리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리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무만 수행하면 됩니다. 경비, 순찰, 감시, 그게 전부입니다. 동무들의 임무는 외곽 경비입니다. 수용동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용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규칙입니다. 그가 우리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엄중 처벌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첫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수용소 구조를 익혔습니다. 외곽 철조망, 감시탑 6개, 경비선 3개, 중앙에 수용동 3동, 각 동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용동 뒤편에 중앙 건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컸습니다.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영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식당, 화장실, 세면장도 붙어 있었습니다. 순찰 경로를 외웠습니다. 제1경비선, 제2경비선, 제3경비선, 각 경비선마다 체크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늦으면 보고됩니다. 규칙을 배웠습니다. 야간 순찰 시간,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4시간 교대. 혼자 돌지 않습니다. 항상 둘이서. 수용동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용자를 목격하더라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즉시 보고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수용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용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한 동기가 물었습니다. 수용동 안에 있습니다. 선임병이 대답했습니다. 왜 밖으로 안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운동은요? 일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선임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일반 교화소에서는 수용자들이 밖에서 일했습니다. 농사, 건설, 광산. 하지만 여기서는 수용동 안에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대신 관찰했습니다. 수용동 쪽을 자주 봤습니다. 낮에는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음. 기계 소리 같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새벽까지. 그리고 창문 틈새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푸른 빛. 형광등과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더 차갑고 이상한 색. 저게 뭘까요?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김철호는 나와 같은 날 배치된 동기였습니다. 평안도 출신 23. 말이 빠르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환풍기 소리 아닐까요? 환풍기가 저렇게 계속 울까요? 그럼 뭐죠? 모르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돌 때마다 수용동을 지나갔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푸른 빛.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낮 시간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세면, 체조, 점호. 아침 식사는 7시.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쌀밥, 고기 반찬, 국, 김치. 이전 부대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배급이 좋네요. 김초로가 말했습니다. 특수 임무라 그런가 봅니다. 운 좋은 거네요. 오전에는 훈련이었습니다. 체력 단련, 사격 연습, 대형 훈련. 하지만 이전 부대보다 강도가 약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설 점검과 보수 작업, 철조망 검사, 감시탑 청소, 경비선 순찰. 단순한 일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야간 경비 교대가 시작됐습니다. 4시간씩 돌아가며 순찰했습니다. 모든 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동료들도 괜찮았습니다. 최상철 선임은 과무복했지만 일을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다른 부대보다 편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배급도 좋고 일도 단순합니다. 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외출도 휴가도 없잖아요. 그 정도는 참아야죠. 2년 금방 갑니다. 김초로는 적응을 잘했습니다. 농담도 잘했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이 많았습니다. 수용자들은 왜 안 보이죠? 왜 중앙 건물에는 민간인들이 드나들죠? 밤에 저 소리는 뭐죠? 나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인들이 출입하는 것도 자주 봤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의사나 연구원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장비를 실은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큰 상자들, 측정 장비 같은 것들, 알 수 없는 기계들. 그들은 중앙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강민수 부소대장은 엄격했지만 공정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면 칭찬했습니다. 실수하면 지적했지만 모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규칙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은 버리십시오. 리석 중대장은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병사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간부들과도 최소한의 대화만 했습니다. 매일 저녁 중앙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달은 평범했습니다. 일에 적응했습니다. 순찰 경로를 완전히 외웠습니다.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김초로와는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날 왔고 나이도 비슷했고 침상도 옆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 김초로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선임들이 이상해요. 뭐가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다릅니다. 어떻게요?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냥 느낌이.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초로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세 번째 달, 나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 순찰 중 선임들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최상철 선임과 함께 순찰을 돌 때 감시탑 조명 아래에서 그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넉 달째가 되던 날,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그림자가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순찰을 마치고 병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감시탑 조명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습관적으로 발밑을 봤습니다. 요즘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내 그림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윤곽이 약간 흐려져 있었습니다. 경계선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희미했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명을 정면으로 받으며 섰습니다.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보다 흐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선명했는데, 군화 모양이 또렷했는데 지금은 뿌옇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나는 급히 김철호를 찾았습니다. 병영 뒤편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동무. 왜요? 제 그림자 좀 봐주십시오. 나는 조명 아래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김철호가 내 발밑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금 흐려졌네요. 그렇죠? 전에는 또렷했는데 지금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의 발밑을 봤습니다. 동무 그림자도 확인해 봅시다. 김철호가 조명 아래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보다 흐릿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저도 흐려졌습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공포가 눈에 역력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선임들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니까요.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 예, 그래야 합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회가 될 때마다 조명 아래에서 발밑을 봤습니다. 낮에는 정상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서는 그림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시간대별로도 관찰했습니다. 저녁 6시, 해가 막 넘어갈 때 아직 그림자가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저녁 7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 조금 더 흐려졌습니다. 저녁 8시, 감시탑 조명만 켜져 있을 때 선임들은 이미 그림자가 완전히 없었습니다. 우리는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우리 그림자가 더욱 흐려졌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 심야 시간, 거의 투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하면 다시 조금씩 진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흐려졌습니다. 이틀 후, 확실히 더 흐려졌습니다. 사흘 후,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11월 20일 그림자 흐려짐 발견, 윤곽 불분명. 11월 21일 더욱 희미해짐, 밤 10시경 거의 투명. 11월 22일 낮에도 조금 흐려 보임, 밤에는 거의 안 보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내 그림자는 반투명 상태였습니다. 밤에 조명 아래 서면 희미하게 윤곽만 보였습니다. 마치 수증기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를 정도로 흐렸습니다. 김철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그림자도 반투명. 우리는 매일 밤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더 흐려졌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일주일, 열흘? 김철호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도 모를 겁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선임들처럼 우리는 선임들을 관찰했습니다. 최상철, 박일남, 이성훈.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농담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그림자가 없다는 것도, 밤마다 무언가 빼앗기고 있다는 것도 저렇게 되는 겁니까? 김철호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도요. 열흘째 되던 날, 내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조명 아래 서면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였습니다. 희미한 윤곽조차 거의 투명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김철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흘? 나흘? 그 정도 같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것. 그림자.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하지만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를 것입니다. 사라진 줄도.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 하지만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 거기 있는데 손을 들어도 움직여도 거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김철호도 깨어 있었습니다. 동무도 악몽 꿨나요? 예. 저도요. 제가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박민철 동무. 예.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김철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요? 관찰입니다. 더 자세히, 더 체계적으로.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열이틀째, 내 그림자는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으로 직접 비춰도 희미했습니다. 투명에 가까웠습니다. 일주일. 김철호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도 선임들처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당연히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는 없는데, 그리고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진실을.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왜 그림자가 사라지는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김철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합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정말로 모르는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인지 능력을 잃기 전까지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면장에서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내 그림자는 거의 사라진다는 것을, 며칠 안에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를 것이라는 것을. 김철호가 세면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에서 우리 둘이 나란히 섰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예.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거울 속 서로를 봤습니다. 아직은 정상으로 보이는 얼굴. 하지만 곧 변할 얼굴. 그림자 없는 존재가 될 얼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모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찰 중에 다른 병사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10시. 나는 제3경비선을 담당하는 박일남을 찾았습니다. 22살, 황해도 출신, 배치된 지 8개월, 고참 병사였습니다. 박동무, 왜요? 잠깐 이리 와보십시오. 나는 그를 감시탑 조명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뭔데요? 바쁜데. 발밑을 좀 보십시오. 박일남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기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3초쯤 쳐다봤습니다. 뭐가요?
그림자가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왜 이상한 질문을 합니까?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그의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명이 정면에서 그를 비추고 있었지만 땅 위에 그림자가 전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보입니까?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보인다니까요. 장난합니까? 손을 들어보십시오. 왜요? 그냥 해보십시오. 박일남이 짜증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벽에 손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손가락 모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림자 있잖아요. 이제 됐습니까? 하지만 그의 몸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손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가보십시오. 박일남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사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초로는 다른 병사 5명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성훈, 권동혁, 송기철, 유승민, 차민호 모두 고참 병사들. 배치된 지 최소 6개월 이상.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두 자기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왜 이런 걸 묻습니까? 실제로는 없는데도, 조명 아래에서 분명히 없는데도 본인들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손을 들면 손 그림자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몸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 우리는 화장실 뒤에서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어둠 속에서. 확실합니다. 김초로가 작은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8명 테스트했습니다. 전부 똑같습니다. 모두 자기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없는데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김초로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림자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과학적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이건 다릅니다. 김초로가 자기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인식 자체를.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도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김초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는 내 발밑을 봤습니다. 희미한 조명에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명에 가까운 그림자. 무서운 건 김초로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히 사라지는지도 모를 겁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없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벽에 붙었습니다. 최상철 선임이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누구야? 그가 불빛을 우리에게 비췄습니다. 박민철, 김초로? 예, 선임 동무. 여기서 뭐하고 있나? 담배 피우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 시간에? 최상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둘이 수상하더라. 뭔가 꾸미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럼 빨리 자리로 돌아가. 근무 시간에 이래서 되겠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최상철이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영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할 겁니까? 땅을 파야 합니다. 땅이요? 김철호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 땅 밑에 뭔가 있을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왜 여기서만 일어날까요? 다른 부대에서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이유가 이 땅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언제 파겠습니까? 오늘 밤 새벽 2시.
위험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김철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그림자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흘? 나흘?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우리는 제2수용동 뒤편으로 갔습니다. 감시탑 빛이 닿지 않는 곳, 건물 그림자 안쪽. 김철호가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창고에서 가져왔습니다. 들키면 어떡합니까?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생각보다 컸습니다. 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삽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김철호가 계속 팠습니다. 20cm쯤 파 내려갔을 때 잠깐. 김철호가 멈췄습니다. 삽을 내려놓고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손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일반 흙과는 달랐습니다. 더 검었습니다. 더 고왔습니다. 마치 숯가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숯은 아니었습니다. 냄새 맡아보십시오. 나는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이상한 냄새. 타는 냄새도 아니고 흙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화학약품 같은 냄새. 인위적인 냄새.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건 아닙니다. 김철호가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30cm, 40cm. 그때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딱! 금속 소리. 뭔가 있습니다. 김철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삽을 옆으로 치우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나도 도왔습니다. 검은 판이 나타났습니다. 철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철과는 달랐습니다. 표면이 매끈했습니다. 광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광택. 빛을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특이했습니다. 더 단단한 느낌, 더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표면 전체에 검은 가루가 코팅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발견한 그 가루, 땅 밑 전체에 이게 깔려 있는 겁니까? 김철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용소 전체 땅 밑에?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인위적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 가져갑시다. 김철호가 검은 가루를 손수건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증거입니다. 우리는 재빨리 구덩이를 메웠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흙을 다시 덮고 평평하게 만들고 주변 풀을 옮겨 심었습니다. 병영으로 돌아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김철호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침상 밑에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가루를 손수건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빛을 비췄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루가 빛을 흡수했습니다.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물체는 빛을 받으면 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루는 달랐습니다. 빛이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완전히 흡수했습니다. 이거...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빛을 먹습니다. 나도 내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가루에 비춰봤습니다.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빛이 완전히 흡수됐습니다. 가루가 검게 보이는 이유. 빛을 반사하지 않기 때문.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 그림자.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때문입니까? 확실합니다. 김철호가 손전등을 껐습니다. 그림자가 생기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물체에 가로막혀서 그림자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빛이 흡수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 물질, 빛을 흡수하는 이 검은 가루, 땅 밑에 깔린 금속판,
이것이 그림자가 사라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런 것을 땅에 깔았습니까? 누가요? 무엇을 위해서요? 김철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답의 일부만 찾았습니다.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누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나는 내 발밑을 봤습니다. 희미한 달빛에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그림자. 거의 투명. 며칠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를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더 파고들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민간인들, 저 기술자들. 그들이 뭘 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철호가 이상해졌습니다. 강박적으로 자기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마다, 30분마다 조명 아래로 가서 발밑을 봤습니다. 김철호 동무, 너무 자주 보지 마십시오. 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받으면 의심? 이미 우리는 끝났습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돌아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나는 그를 건물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진정이 되겠습니까? 4월도 안 남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면 끝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됩니다. 김철호가 선임들을 가리켰습니다. 최상철이 웃으며 동료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 그림자가 없다는 것도 모른 채.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김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납니다. 김철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괜찮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호가 나를 불렀습니다. 창고 뒤편, 내 그림자 봐주십시오. 나는 그의 발밑을 봤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윤곽조차 투명에 가까웠습니다.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틀? 사흘? 김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압니다. 오늘 밤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최상철 선임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나는 혼자 수영동 쪽으로 갔습니다. 김철호는 다른 구역 순찰이었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앙 건물. 민간인 기술자들이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3명. 그들 옆에 측정 장비가 있었습니다. 삼각대 위에 올려진 기계. 렌즈처럼 생긴 것이 지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가까이 가기로 했습니다. 건물 뒤편 배수로를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약 10m 거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풀 뒤에 숨었습니다. 수치 확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흡광률 98.7%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반사율은요? 0.3% 이하입니다. 목표치를 넘었군요. 네, 완벽합니다. 그들이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A구역 완료입니다. B구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요? 지금이 최적 시간입니다. 온도와 습도가 안정됐습니다. 그들이 장비를 들고 이동했습니다. B구역. 며칠 전 우리가 땅을 팠던 곳. 제2 수용동 뒤편.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비구역 측정 시작합니다.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낮은 웅웅거리는 소리. 1분쯤 지났습니다. 수치가 낮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흡광률 97.2%, A구역보다 1.5% 낮습니다. 왜죠? 잠깐만요. 그가 지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췄습니다. 토양 교란 흔적이 있습니다. 내 숨이 멎었습니다. 들켰습니다. 여길 보십시오. 최근에 파고매온 흔적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흙의 밀도가 다릅니다. 주변 식생도 이식한 흔적이 보입니다. 누가 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고해야겠습니다. 리석 동무에게요? 당연하죠. 그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지 않게, 충분히 멀어진 후 일어나서 병영으로 뛰었습니다. 김철호를 찾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들켰습니다. 뭐가요? 땅 판 곳, 토양 교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김철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이요? 예, 리석 중대장에게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리석이 조사할까? 우리를 의심할까? 다음 날 낮, 점심시간 직후 갑자기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체 병사 즉시 운동장 집합. 리석 중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리석이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구역에서 토양교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허락 없이 땅을 팠습니다. 리석이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규칙 위반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석의 시선이 한 명씩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김철호에게 멈췄습니다. 오래 쳐다봤습니다. 김철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호 동무. 예. 어젯밤 어디 있었습니까? 제3경비선 순찰 돌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교대조가 증인입니다. 리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민철 동무.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예. 동무는요? 제2경비선 순찰 돌았습니다. 혼자서요? 예. 증인은요? 없습니다. 리석이 나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요즘 둘이 자주 붙어 다니던데? 같이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리석이 말했습니다. 무단으로 시설을 손상하면 엄중 처벌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집합이 해산됐습니다. 김철호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의심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발밑을 봤습니다. 낮인데도 그림자가 흐릿해 보였습니다. 전에는 낮에 선명했는데 이제는 낮에도 희미했습니다. 동무 그림자. 김철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낮인데도 흐립니다. 저도 압니다. 이건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루, 이틀.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 아래 서도 희미한 윤곽조차 투명했습니다.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김철호도 확인했습니다. 그의 그림자도 똑같았습니다.
박민철 동무. 예. 내일까지입니다. 뭐가요? 내일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철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수용동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쳤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내일 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밤 새벽 2시 창고 뒤에서 만납시다.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건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김철호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모레가 되면 우리도 저들처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선임들을 가리켰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들, 그림자 없는 사람들. 선택하십시오. 진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모른 채 살 것인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호가 자기 침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내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 날. 인지 능력을 잃기 전 마지막 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새벽 2시. 나는 창고 뒤에서 김철호를 기다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10분이 지났습니다. 김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병영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조명을 피하며 그림자를 따라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철호의 침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정돈되어.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다른 병사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김철호?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불 속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전에 떠난 것입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없었습니다. 세면장. 없었습니다. 식당, 창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습니다. 나는 다시 창고 뒤로 갔습니다. 혹시 내가 놓쳤을까 싶어서.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순찰을 마치고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철호의 침상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철호는 어디로 갔을까?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수영동. 그가 말했던 곳. 들어가야 한다고 했던 곳.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스트레칭하고 세면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김철호의 침상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어디 갔나? 최상철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화장실 아닐까요? 하지만 김철호는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점호 시간.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강민수 부소대장이 명단을 불렀습니다. 최상철. 예. 박일남. 예. 김철호.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철호. 여전히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김철호 봤나?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너 같은 방 아닌가? 예. 언제 봤나? 어젯밤 10시쯤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저녁 8시였습니다. 그 후로는 모릅니다. 제가 순찰 나갔을 때 사라졌습니다. 강민수가 리석 중대장을 봤습니다. 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봐.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병영, 화장실, 식당, 창고, 훈련장 모든 곳을 수색했습니다. 김철호는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전체 병사들이 다시 집합했습니다. 리석 중대장이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무표정했습니다. 김철호 동무는 긴급 전출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새벽에 명령이 떨어져서 즉시 이동했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왜 갑자기입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리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자 임무에 복귀하십시오. 집합이 해산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 김철호는 전출된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용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철호의 침상을 봤습니다. 이미 그의 개인 물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군복, 속옷, 세면도구 모두 치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빨리 정리하네요.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긴급 전출이니까. 최상철이 대답했습니다. 새 병사가 곧 올 거야. 나는 침상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김철호가 뭔가 남긴 게 있을까?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수첩, 검은색 표지. 김철호의 수첩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나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김철호의 글씨. 11월 3일 그림자 소멸 첫 목격 최상철 선임. 11월 5일 나도 확인 밤 9시 이후 박민철 동무와 이야기. 11월 8일 박민철 동무와 함께 관찰 시작 체계적 기록. 11월 12일 땅속에서 검은판 발견 특수 코팅 빛 흡수 물질. 11월 14일 민간인 기술자들 목격 측정 장비 흡광률 반사율. 11월 18일 내 그림자 흐려지기 시작 우리도 시간 문제. 11월 20일 반투명 상태 일주일 안에 완전 소멸 예상. 11월 22일 거의 투명 사흘 남았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어젯밤 날짜 11월 24일. 오늘 밤 수용동 안으로 들어간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았습니다. 내 그림자가 거의 사라졌다.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 내일이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수용동 안에 답이 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수첩을 누군가 찾기를. 그 아래 작은 글씨. 민철아, 미안하다.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그림자도 거의 사라졌다. 시간이 없다. 사라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라. 진실을 밖에 알려라. 내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김철호. 그는 수용동에 들어갔습니다. 홀로.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옷 안쪽 깊숙이.
발각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녁 7시 리석 중대장이 나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십시오.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리석이 담배를 피우며 나를 봤습니다. 김철호와 가까웠죠? 예. 그 친구가 요즘 이상했습니까?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행동이 불안정하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리석이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김철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정신적으로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 전출됐습니다. 리석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청을 들었다고 합니다. 땅 밑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망상도 있었습니다. 자기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리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림자가 사라진다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철 동무는 괜찮습니까? 예. 김철호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확실합니까? 밤에 잠은 잘 잡니까? 예. 이상한 것을 본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건강하십시오.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앞으로 김철호 동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병사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철호가 뭔가 남긴 것이 있습니까? 개인 물품이라든지. 내 주머니 속 수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리석이 나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가보십시오. 나는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뭔가를 하려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를 제거했습니다. 전출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밤부터 강민수 부소대장이 나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박민철, 순찰 제대로 돌고 있나? 예. 이상한 건 없나? 없습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철호 이야기는 금기가 됐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새 병사가 배치됐습니다. 김철호의 침상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평범하게, 의심받지 않게 훈련하고 식사하고 순찰 돌았습니다. 농담도 하고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내 발밑을 봤습니다. 감시탑 조명 아래에서 그림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투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없다는 것을. 왜일까요? 선임들은 몰랐는데 왜 나는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손을 만져봤습니다. 미세한 감각. 아주 희미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곧 며칠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도 모를 것입니다. 선임들처럼 당연히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없는. 나는 김철호의 수첩을 만졌습니다. 옷 안쪽에 꿰맨 유일한 증거, 유일한 기억. 사라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라. 김철호의 마지막 말. 나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3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김철호의 꿈을 꿨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김초로, 겁쟁이. 그가 비웃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잖습니까? 하지만 혼자 사라지게 놔두고 그가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 같은 목소리, 겁쟁이. 어느 날 저녁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초로가 하려던 것을, 진실을 밝히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더 조심스럽게, 혼자서 나는 김초로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바늘과 실을 구했습니다. 옷 안쪽에 수첩을 꿰맸습니다. 안감과 겉감 사이, 만약 잡혀도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바느질을 마치고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져도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증거, 유일한 증거,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순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제2경비선을 돌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용동 쪽으로 경로를 잡았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앙 건물. 민간인 기술자들이 또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3명. 측정 장비를 들고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가기로 했습니다. 김초로처럼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건물 뒤편 배수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조명이 닿지 않는 곳, 그림자가 없는 내 몸이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어둠에 더 잘 숨었습니다. 약 10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풀 뒤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기술자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 측정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C구역까지 완료하면 전 구역 코팅이 끝납니다. 위성 감시 회피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99.2%입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성, 정찰 위성, 목표치 달성이군요. 네, 이제 미국 정찰 위성도 이곳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미국 정찰 위성, 열감지 카메라는요? 완벽합니다. 지표면 온도를 주변 산림과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사람은요? 코팅 위를 걷는 사람들의 열도 90% 차단됩니다. 그들이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를, 그래프를. 성공이군요. 네,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부작용이요? 병사들 말입니다. 소문 들었습니까? 아, 그림자 건요? 네, 정상 반응입니다. 기술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흑광물질이 가시광선 대역에게 빛을 흡수하니까요. 위험하진 않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시각적 효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몸에 영향은 없습니다. 병사들이 불안해한다던데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지 능력도 적응합니다. 인지 능력이요? 자기 그림자가 없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로 완전 소멸 후 일주일 정도. 편리하군요. 한 사람이 웃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기밀시설이니까요. 그들이 장비를 이동했습니다. 다른 구역으로. 김초로라는 병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아, 그 친구요. 수영동에 들어온 병사. 평양으로 이송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특별 관리 대상으로 격리했을 뿐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김철호가 살아 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쓰고 의심하는 사람은 격리하고 아무 설명도 없이. 다른 병사들은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모두 적응했습니다. 그림자 소멸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신규 배치자들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석 달에서 넉 달이면 완전 소멸합니다. 그들이 기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리석 동무에게요? 리석 동무와 상급 기관 모두에게요. 프로젝트 성공을 보고할 시기입니다. 그들이 장비를 걷었습니다. 중앙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실험, 군사 실험, 위성 감시 회피 기술, 광흡수 코팅, 미국 정찰 위성을 속이기 위해 이 수용소 전체를 실험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사들은 실험 대상, 부작용을 관찰하는 대상.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병영으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박민철. 강민수 부소대장이었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순찰 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이곳은 당신 구역이 아닌데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강민수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한 표정. 박민철 동무. 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뭘 찾고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십시오. 부소대장 동무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침묵했습니다. 그림자 말입니다. 압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진행되는지.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게 안전합니다. 안전이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실험 대상입니다. 쥐처럼. 강민수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진실인데. 진실을 아는 것과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들으십시오. 저도 압니다. 뭐가 진행되는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당의 결정입니다.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도 박민철 동무. 강민수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났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설명도 없이. 그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위성 감시를 피할 수 있다면 우리 조국이 얼마나 안전해지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실험 대상으로 쓸 이유가 됩니까?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왜 우리입니까? 강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 그림자. 강민수가 내 발밑을 봤습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보입니까?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아직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며칠. 완전히 사라지면 당신도 모를 겁니다. 강민수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전에 결정하십시오. 뭘 말입니까? 여기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압니다. 저는 김철호도 그랬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탈출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강민수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 위 어딘가에 위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 우리를 감시하는. 하지만 이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땅 전체가 특수 코팅으로 덮여 있으니까. 빛을 흡수하는 물질. 그래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부작용. 그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공포를, 우리의 상실을 부작용이라고. 나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위성 감시 회피, 광흡수 코팅, 그림자 소멸, 인지 능력 상실, 모든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강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밖에 알려야 합니다. 김철호가 하려던 것을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인지 능력을 잃기 전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낮.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훈련하고 식사하고 농담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탈출 경로, 필요한 물품, 시간. 저녁 식사 후 강민수 부소대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박민철, 잠깐 나와 보십시오. 나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 뒤편, 아무도 없는 곳.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을 붙이는데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어젯밤 당신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험 대상이라는 것. 그가 담배를 깊게 빨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봤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강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이요? 네, 17살. 아직 어린데.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년에 군에 들어옵니다. 만약 그 애가 이런 곳에 배치된다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박민철 동무. 예. 당신 탈출하려고 합니까?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젯밤 표정을 봤습니다.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탈출을 돕겠습니다. 강민수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발로 껐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병사들에게 설명도 없이 실험하는 것. 하지만 부소대장 동무는 제가 간부라고 괜찮습니까? 그가 쓰게 웃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다만 계급이 높을 뿐.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북쪽 구역을 아십니까? 예. 철조망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강민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작년 산사태로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아직 수리 안 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감시탑은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교대 시간입니다.
약 10분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물품이요? 식량, 물, 지도. 지도요? 이 지역 지형도입니다.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강민수가 나를 봤습니다. 양심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밖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젊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떠날 겁니까? 모레 새벽. 왜 모레입니까? 내일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일 밤 여기서 만납시다. 물품을 전달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리석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민철 동무. 예. 당신 그림자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떠나십시오.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틀, 3일. 강민수가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낮,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 점호, 훈련, 점심. 하지만 오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리석 중대장이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강민수 동무, 잠깐 오시오. 강민수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들킨 걸까? 2시간 반이 지나서야 강민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를 보지 않고. 저녁 식사 시간, 강민수가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소대장 동무는 어디 계십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업무 중입니다. 리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강민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순찰 시간. 나는 내 그림자를 확인했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명 아래 서도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세한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발끝에 희미한 느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내일이나 모레면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감각마저. 그리고 나도 모를 것입니다. 새벽 1시.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달리는 발소리. 사고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부소대장 동무가. 내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디요? 감시탑에서 떨어졌습니다. 강민수, 감시탑, 추락. 나는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감시탑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무병 불렀습니까? 불렀습니다. 빨리요. 나는 가까이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상철이 막았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명령입니다. 의무병이 도착했습니다. 급히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호흡을,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리석이 물었습니다. 침묵.
의무병이 일어섰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강민수가 죽었습니다. 감시탑에서 떨어져서. 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제거됐다는 것을. 나처럼, 김철호처럼 진실을 알아버린 사람들. 나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침상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강민수. 그는 양심 때문에 나를 도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군인식 예우. 국기를 덮고 묵념하고 묻었습니다. 리석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강민수 동무는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복무하다가 순직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 강민수는 순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해당한 것입니다. 양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진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강민수의 묘 앞에 섰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흙무덤, 작은 표지석. 강민수 동무, 죄송합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쟤 때문에. 하지만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리석이었습니다. 박민철 동무. 예. 강민수와 친했습니까? 보통입니다. 그렇습니까? 리석이 나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감시탑은 위험합니다. 발을 헛디디면 떨어집니다. 그가 묘를 봤습니다. 강민수처럼.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명백한 위협. 알겠습니까? 예. 리석이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떠나겠습니다. 강민수가 말한 북쪽 구역, 무너진 철조망, 새벽 4시, 교대 시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제거되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챙겼습니다. 최소한만. 물병 하나. 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마른 옥수수빵 3개. 배급받은 것을 먹지 않고 숨겨뒀습니다. 김철호의 수첩. 이미 옷 안쪽에 꿰맨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챙기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힘이 필요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습니다. 오늘 배고프네? 예, 훈련이 힘들었습니다.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병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 8시간 남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척했습니다. 눈을 감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시, 11시, 자정, 1시, 2시, 3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이미 입고 있었지만 확인했습니다. 물병을 챙겼습니다. 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만졌습니다. 옷 안쪽, 안전하게 꿰매진. 새벽 3시 50분. 나는 병영문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멈췄습니다.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숨. 나는 건물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감시탑 조명이 돌아갔습니다. 규칙적으로 10초마다. 나는 빛이 지나갈 때마다 멈췄습니다. 그림자에 숨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그림자에 숨는 것.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고 뒤를 지났습니다. 강민수를 마지막으로 만난 곳. 잠시 멈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수용동 옆을 지났습니다. 중앙 건물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모두 잠들었습니다. 북쪽 경계,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높이 3m, 감시탑에서 조명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말한 곳을 찾았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부분, 철조망 아래 흙이 패여 있었습니다. 틈새가 보였습니다. 좁았지만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교대 시간까지. 나는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감시탑을 관찰했습니다.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대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시탑 병사가 내려왔습니다. 아래에서 교대조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고했어. 응, 고생했어. 담배 한 대 피우고 올라갈게. 그래. 지금입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철조망 쪽으로 조용히 달렸습니다. 10m, 5m, 3m. 도착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틈새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흙을 손으로 더 파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틈새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몸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어깨, 철사가 옷에 걸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계속 밀었습니다. 가슴, 배, 철사가 등을 긁었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리를 당겼습니다. 철사가 종아리를 깊게 긁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반대편에 나왔습니다. 자유. 나는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수용소가 보였습니다. 조명들, 건물들, 감시탑. 내가 석 달간 갇혀있던 곳. 그림자를 잃은 곳. 이제 작별입니다. 나는 산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어둠 속으로, 나무들 사이로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10분, 20분?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수용소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 반복되는 소리. 들켰습니다. 발각됐습니다. 나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도망자다. 북쪽 산으로 갔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나무 사이로 비쳤습니다. 나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계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가파른 비탈, 미끄러졌습니다. 굴렀습니다.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계속 내려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개울을 따라 달렸습니다.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 100m쯤 갔을 때 물에서 나왔습니다. 반대편 기슭,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들릴 것 같았습니다. 추격자들의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디로 갔나?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개울로 갔을 겁니다. 위쪽을 확인해! 아래쪽도.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바위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을 봤습니다. 북두 칠성,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남쪽으로, 중국 국경에서 멀어지는 방향. 대신 인구가 많은 곳으로,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나는 산등성이에 도착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수용소가 작게 보였습니다. 조명들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멀었습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 진짜 자유. 옷 안쪽의 수첩을 만졌습니다. 김철호의 기록, 강민수의 희생, 내가 목격한 진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마을을 피했습니다. 낮에는 숨어서 쉬었습니다. 동굴에서, 바위 뒤에서, 나무 아래에서.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물은 개울에서 마셨습니다. 음식은 옥수수빵이 전부였습니다. 이틀 만에 다 먹었습니다. 그 후로는 굶었습니다. 열매를 찾았습니다. 나무 껍질을 씹었습니다. 뭐든 먹을 수 있는 것을. 사흘째 되는 날 밤, 개울가에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달빛 아래 수척한 얼굴, 상처투성이, 그리고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물가에 엎드린 내 모습. 달빛이 비추는데도 그림자가 전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만져봤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 미세한 느낌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이제 나도 모를 것입니다. 내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전에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 사라졌다는 것. 왜 사라졌는지,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두 기억했습니다. 왜일까요? 선임들은 완전히 잊었는데 왜 나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기억도 사라질 것입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완전히 잊기 전에.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마을 근처에서 기차역을 발견했습니다. 화물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석탄을 싣는 칸이었습니다. 나는 틈을 타서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가루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석탄 더미 속으로 기차가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멈췄지만 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석탄 더미 속에 몸을 숨긴 채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나는 밤에 몰래 화물칸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검은 석탄가루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탈북을 도와줄 사람.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을 시장 근처에서 배회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국어라는 척하며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장사꾼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중국으로 가고 싶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갑니까? 나는 옷 안쪽을 만졌습니다. 수첩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군사 기밀입니다. 여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흥미롭군요. 어디서 나온 정보입니까? 제7특별관리소 실소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녀가 나를 데려갔습니다. 낡은 집으로. 다른 탈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 국경, 밤에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중국 땅, 자유.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북송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몇 달을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품삯을 받지 못했지만 먹을 것과 잘 곳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한국행, 태국을 거쳐서 위조 여권, 비행기, 국경, 모든 게 아슬아슬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2000년 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땅을 밟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년 반 만의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원에 있었습니다. 탈북자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7특별관리소에 대해 아십니까? 압니다. 거기서 복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전부 설명했습니다. 그림자 소멸, 땅 밑에 검은 판, 광흡수 코팅, 위성감시 회피기술, 김철호의 실종, 강민수의 죽음, 민간인 기술자들의 대화, 그리고 탈출. 조사관들이 기록했습니다.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김철호의 수첩. 옷 안쪽에 꿰맨 채 1년 반을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예. 사진은요? 문서는요? 다른 증인은요? 없습니다. 김철호는 평양 어딘가에 있고 강민수는 죽었습니다. 조사관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회의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박민철 씨 증언은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위성사진을 봤는데 그 지역이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하지만 그것이 박민철 씨가 말한 기술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산림과 구름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답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김철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평양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민수 부소대장의 죽음은요? 사고사로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북한 내부 문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관이 일어났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정보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증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료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증거가 부족합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을. 혹은 믿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공장에서 일합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안전한 삶.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꿉니다. 칠소, 그림자 없는 병사들, 김철호가 나타나서 묻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강민수도 나타납니다. 양심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경북도 출신이었습니다. 혹시 제7특별관리소라고 들어봤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산속에 있다던데요. 기밀시설이라고. 거기서 이상한 일 있었다는 소문 없습니까? 이상한 일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워낙 기밀시설이라 정보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만났습니다. 전직 인민군이었습니다. 칠소에 대해 아십니까? 그곳은 특수시설입니다. 일반 군인은 못 갑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모릅니다. 들어간 사람이 말을 안 하거든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혹은 알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그림자가 정말 사라졌을까? 아니면 단순한 착시였을까? 하지만 김철호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 그의 관찰, 나 혼자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군사시설 위성사진 공개.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미사일 기지, 핵시설, 잠수함 기지 모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곳은 흐릿했습니다. 함경북도 산간, 그곳, 칠소가 있는 그곳. 일부 지역은 식별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구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 광흡수 코팅. 그들이 성공한 겁니다. 기술을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도 적용했을 겁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병사들이 밤마다 그림자를 잃고 있을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김철호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디 있을까요? 정말 평양에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강민수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양심입니다. 그는 양심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공장에 갑니다. 기계를 돌리고 부품을 만들고 퇴근합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생각합니다. 칠소에 남은 병사들을. 그들은 아직도 거기 있을까요? 매일 밤 그림자를 잃으면서 진실을 모른 채.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탈출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 증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증거도 없다면 차라리 그곳에 남아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랬다면 나도 사라졌을 겁니다. 김철호처럼, 강민수처럼. 밤이 되면 나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불빛, 자유의 빛. 그리고 내 그림자를 봅니다. 벽에 선명하게 드리워진 당연한 것, 누구나 가진 것, 하지만 칠소에서는 사치였던 것. 나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읽기를 바라며, 누군가 믿어주기를 바라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김철호가 살아 돌아오기를, 칠소가 문을 닫기를, 그림자를 잃은 병사들이 자유를 찾기를.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지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은 영원히 묻힐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없는 수용소, 밤이 삼킨 비밀.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증언자로서, 생존자로서, 그리고 질문을 안고. 김철호는 살아있을까? 강민수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그 기술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을까? 그림자를 잃은 병사들은 어디로 갔을까? 진실은 무엇일까?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의문만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나를 찾아오는 2024년 서울. 나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탈북자 모임에서, 인권단체에서, 학교 강연에서.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항상 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김철호의 수첩을 보여줍니다. 낡고 해진. 하지만 그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올 겁니다. 칠소에서 복무했던 다른 병사, 그곳에서 일했던 기술자, 혹은 김철호 자신. 그날이 오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림자 없는 밤들을, 사라진 동료들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당신은 믿습니까? 이 이야기를?